이제 9분 남았네요. 비행기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실은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가게 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를 다녔어요.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 2학년 동안 다녔어요. 2학년까지. 성적도 좋았어요. 성적도 좋았고 저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C 언어란 게 있거든요. C 언어를 배웠는데 2학년이 되니까 새로운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야, 이런 식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계속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 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책을 바꾸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런 그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지만 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인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의대 다니던 친구랑 얘기하다가 의대를 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공부해볼까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피 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피 보면 막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피를 안 보는 과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때 본고사가 있었어요. 본고사랑 수능이랑 같이 있었던 시절인데 96학년 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본고사 위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능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수능을 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수능 공부를 했었어야 돼, 본고사 공부보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수능 공부는 그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기세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수능 공부는 기세예요. 어떻게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정말 기세 있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지문이 되게 긴 문제들이 있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그 외국어도 그렇고 제일 긴 그 지문을 먼저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긴 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되면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쫄아서 문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그럼 제일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했던 게, 외국어 영역이랑 언어 영역은 무조건 제일 뒤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자. 제일 뒤에 있는 지문 제일 긴 거를 문제를 한 2개 정도를 먼저 풀었어요. 그 연습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확실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언어랑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 제일 뒤에 있는 지문을 먼저 풀어라.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쫄게 되면은 자기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언어랑 외국어는 제일 뒤에 있는 긴 지문을 먼저 풀어라. 자, 언어랑 외국어는 사실은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사실은 재수 생활을 할 때 언어랑 외국어는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성비라고 하죠. 투자 대비 별로 잘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고,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먼저 모두도 알겠지만 문제를 먼저 보고 풀기,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어떤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지문 읽기. 그렇게 하면 지문을 읽을 때 이제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줄을 끄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수학이 제일 문제인데 요즘은 수능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에서 수학 영역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수능 영어를 잘하는 방법. 이게 본고사랑 좀 달라요. 본고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저씨들이 제주도 여행 가나 봅니다. 신이 나셨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고사 수학이랑 수능 수학이랑 좀 달라요. 본고사 수학은 실제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주관식으로. 커피가 났네요. 159번. 대한항공에서 마지막 탑승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50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1043편 제주 항공기의 탑승이 마감되겠사오니 3번 탑승을 이용하시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0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1043편 제주 항공기의 탑승이 마감되겠사오니 3번 탑승을 이용하시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충전을 하라고 와서 핸드폰 충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짜짜짜. 보시면 이렇게 무료 충전 이렇게 놔두면 충전이 됩니다. 오, 좋네. 네, 그래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는 사실 좀 쉬워요. 수능 수학은 사실 좀 본고사 수학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본고사 수학을 잘 치려면 진짜 수학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세 각의 합은 왜 180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 수학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수능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세입니다.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 원래 수능 수학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는 그 사람의 대학교에 가서 얼마나 수학, 말 그대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전과는 다르게 수능식의 수학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보니까 수능 수학도 수학이더라.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긴다. 결국은 수능 수학은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예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학을 했다면, 사실은 수능 수학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 치고 싶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라. 결국 재수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점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언어나 외국어는 그렇게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요. 그런데 수리 영역은 분명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받은 게 아니라 과외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에게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가르치면서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수학 문제를 푸는가 대결도 했죠. 그런 걸 하면서 제 실력이 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수학을 풀려고 하면은, 수학을 잘 풀려면은 그 수학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아빠를 찾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너 어디 가려고? 아니요. 어디 가려고? 아이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 탈 거야? 아니 그럼 이거 아니야. 애를 잡고 있네요. 어? 비행기 돌아가라 안 탈 거야? 얘야. 이게 왜냐? 네, 다시 돌아와서 아까 길 잃은 아이는 돌아갔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수학을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르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방법을 깨우치면서 가르쳐라.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본인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책상에 거울을 하나 갖다 놓고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소인수 분해란 말이야. 하면서 그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잘 기억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약에 뭐 해답지를 보고 풀었다. 그러면 그 해답지를 본 거를 자기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의 트릭을 줘서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어 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풀자 라고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수 생활 동안은 수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해요. 재수학원. 왜냐하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자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가게 되고 또 돌아오게 되고, 저는 아침에 학원 가서 오후까지 재수학원에 있다가 저녁에는 과외를 하러 갔죠. 그 생활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제 동생처럼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서울대를 가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를 가려면 재수는 필수다. 인간적이지 않나요? 한 번에 들어간 사람 저는 별로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는 필수다. 재수를 하면서 전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재수는 필수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수능 성적을 잘 못 쳤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재수하면 된다. 저는 재수하면서 제 돈을 벌어서 했습니다. 직접 학원비도 제가 과외를 하면서 직접 벌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수능은 다시 치면 된다.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수능을 3번 쳤습니다. 처음에 96년도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공대를 다니면서 98학년도에 한번 치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99년도에 시험 치고, 그래서 제가 99학번으로 다시 의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사수한 셈이죠. 사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한 3년 정도 늦은 건데 3년 더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수, 삼수, 사수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라면 충분히
해도 된다.